오늘 장의 구도를 잡아보는 시간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핵심 이슈 세 가지와 롱앤숏 전략 정종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정종현 전문가의 세 가지 이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QE3 기대감 크지 않다. 두 번째, 외국인 얼마나 더 살까? 코스피 2030선 이상 차익 매도 대응. 첫 번째입니다. QE3. 여기에 대해서 계속 증권가에서 논의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은 기대감이 크지 않다. 오늘 이렇게 명제를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셔서 일단 1차, 2차 때와 비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차 양적 완화 당시에도 뭐 거의 증시가 3에서 6개월 가량의 중기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2차 양적 완화 정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 뭐 최소한 2,000원, 2,300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글쎄요, 물론 이제 향후 어떠한 변수가 나와서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분명히 지금은 속도 조절이 확연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와 2차 때의 어떤 증시의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는 것이 증시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이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이미 주가가 한두 달가량 7월 말부터 8월 달 올랐고 9월 중순경까지도 계속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1차와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됐을 당시 이후에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1차 때는 단기 저항 포인트대를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발현이 되었고 2차 때는 일단 상승의 추세적인 움직임 자체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바로 윗선 쪽에 국내 증시로 본다라면은 뭐 2,050포인트 권역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난 이제 2011년도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가 수준인 2,200포인트대 올라갈 때마다 상당 부분 매물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틀리고 시장이 일단 학습 효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막연한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간밤에 이제 금 가격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이제 최근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곡물가라든가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또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체 안전자산으로서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네. 최근에 유가 자체도 이제 100달러대를 앞두고 자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재반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하고 약세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정책에 약간 좀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뭐 주식시장도 이미 선반영되긴 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WT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80불 이하권역에서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100달러대까지 거의 근접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주요 원자재 쪽 특히나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의 증상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아직은 루머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미국에서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해도 일방적인 어떤 상승세가 아주 단기간에 강하게 진행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 좀 보여집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에는 유가 측면에서도 어떤 그 반대 급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네. 또 지수에서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강한 저항대에 맞닥뜨려 있다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QE3였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국인 얼마나 더 살까? 자, 이런 저항권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외국인의 예, 매수를 그렇죠. 해준다면 하는 기대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되었던 이제 발표가 된 첫 번째 날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네. 뭐 1차 때도 한 12, 3조 샀고 2차 때도 한 10조 샀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한 최소한 10조 정도 사지 않을까.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매수세가 자꾸 약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불과 200억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단 뭐 투신권을 비롯한 주요 이제 기관권역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에
동조하면서 이 펀드 환매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최근에 달러 인덱스라든가 달러 대비 유로화 동향 같은 경우도 중기적인 저항선에 조금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네. 추가적으로 어떤 달러화가 더 약세를 기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뭐 단기적으로 간밤에 있었던 스페인 관련 소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유로존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러한 요인들이 크게 부각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3달러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추세 저항 포인트대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도 다소 좀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1차, 2차 때와는 달리 외국인 매수세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1, 2차 때는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한 2, 3천억씩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사실상 매수 규모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달러의 어떤 가치도 그렇고 또한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도 그렇습니다만 상당 부분 속도 조절을 좀 빠르게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불과 일주일 상간에 외국인이 강력한 매도로 돌아설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해외 증시의 동향을 감안해 본다고 해도 분명히 어떤 매수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전에 1차, 2차 때와는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속도 조절 구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화의 차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외국인이 현재 매수세를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 어제 6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외국인이 얼마나 더 살지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2020선 이상 차익 매도 대응. 2050선, 2100선도 얘기해 주셨지만 단기적으로는 2030선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상 지수 때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네. 예를 들어서 단기 목표 지수 때가 2020이구나, 2030이구나 그러면은 그 지수가 오면은 딱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큰 오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0포인트까지만 오면은 난 2030포인트에 팔 건데 좀 이따 팔아야지. 이런 전략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도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투신권의 비교적 강한 매물 자체의 부담, 그리고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다시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대가 사실상 어느 지수대 2000포인트 이상 2010, 2020 이렇게 지수대를 어떤 구분지어서 보시기보단 네. 개장가 이후에 종가상으로 좀 많이 밀리는, 즉 강력한 음봉이 발생하는 타이밍 자체를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지수대가 결국엔 개장가가 2020이 되건 2030이 되건 그것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8월 달의 조정 국면에서도 결국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개장가 이후에 음봉이 발생한 이후 무려 거의 한 3주 가까이 쉬어버리는 그런 국면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 국면에서 3주간씩 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워낙에 강력한 갭이 발생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대기 매수도 만만치 않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쉽사리 아주 크게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 구간대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지수 상승이라든가 종목별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차익 매도의 기회로 삼아 나가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개장 이후에 비교적 크게 밀리는 음봉이 발생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결국에는 아마도 단기적인 지수의 고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은 한 1980에서 1970권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 구간대에서 지수 2000포인트 이상권역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은 다소 조금 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조금 경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보유하고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 시장의 차익 매도 같이 대응을 하고 이후에 1970에서 80선의 신규 진입 말씀해 주셨네요. 롱앤숏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요? 예, 뭐 사실상 뭐 이러한 전략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뭐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일단 시장에서 시장보다 좀 월등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군들은 제가 볼 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성을 띠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조선, 금융업종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이라고 한다라면은 지수의 어떤 목표치를 딱 잡아두지 마시고 오히려 반등시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나간다라고 하는 대응으로서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종가가 2004포인트 선이었습니다. 오늘 신규 시장 진입 가능할지 롱 전략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종목은요? 네, 일단 금일 뭐 미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상 뭐 크게 또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죠. 어제나 그제, 즉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갭 상승한 이후에 변동성 축소 구간이고 아마 오늘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뭐 강력한 수익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조정시마다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두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의 30억 달러 발전 관련 수주에서 탈락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죠. 네. 뭐 거기에 따라서 두산도 조금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현대중공업이 가장한 것도 수주 금액 자체를 보면은 약간의 저가 수주를 논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닌가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뭐 무차별적으로 더 내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요 그 자회사들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의 확보, 거기다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일의 하락의 흐름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전일 종가와 비슷한 매수가는 14만 4천 원권역을 말씀드리겠고 네. 중기적인 목표 주가는 16만 원권역을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13만 8천 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롱 전략 두산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